안녕하세요. 책사랑호스 건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권 5길 60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60페이지 7행부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자는 일본에서 입회하여 2년 전에 전 가족이 하와이로 건너왔다는 작은 체구의 중년 부인이었다. 그녀는 몹시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제 아들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건 방법일까요? 달리 적당한 학교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드님은 기독교를 신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배우려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신이치는 명쾌하게 답했다. 부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입니까? 다행이군요. 기독교 학교에 돈을 지불하는 게 방법에 공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일본에서 법의 정사를 판별하는 중요함을 들어온 그녀는 아들을 기독교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에 몹시 마음이 아픈 듯했다. 학교에 돈을 납입한다지만 그건 수업료이지 기독교에 공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서 배우고 있으니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신심의 근본은 니치른 대성인께서 도연하신 어번존을 믿고 기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근본만 벗어나지 않으면 나머지는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농후한 미국 사회에서 사는 멤버에게는 분명 이런 일 하나하나가 심각한 고뇌였을 것이다. 그는 더욱 깊이 파고들어 이 문제에 대해 말해두기로 했다.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는 대개 종교와 어떤 시기든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쉬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요일에 회사를 쉬는 걸 방법이라 한다면 사회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음악이나 회화 대부분도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감상은 그 가르침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림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 방법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심으로 인해 예술도 감상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인간성의 부정입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가 있다. 종교를 위한 종교도 있다. 종교를 위한 종교는 교조주의에 빠져 종교라는 미명 아래 민중을 속박하고 예속시키려고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의 정신의 자유는 빼앗기고 양식도 인간성도 부정당하고 만다. 그리고 사회와의 단절을 더 깊게 만들어간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인간성의 개화가 목표인 인간을 위한 종교이다. 그 불법을 말하면서 예술이나 문화를 방법으로 단정짓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대성인의 정신을 짓밟는 편협한 교조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불법을 왜곡시키고 세계 광선 유포의 길을 단절시키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다음 질문으로 옮겨갔다. 한 장년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다. 며칠 전에 신심을 막 시작한 장년이었다. 이름은 미스루 가와카미라 했다. 이 신심으로 돌아가신 아버님도 구할 수 있습니까? 당돌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이었다. 가와카미는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신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드시 구제됩니다. 그 증거로 당신의 경애가 바뀝니다. 당신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확신에 넘친 대답이었다. 장년의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지며 눈에는 눈물마저 돌았다. 그에게 타계한 아버지가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자신의 현실 이상으로 마음을 심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아우 섬 출신으로 구형제의 차남이었으나 동생 셋은 유아기에 연달아 병사했다. 그도 5살 때 원인 불명의 병으로 오른쪽 발목 절단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발목을 자르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남기를 바랐다. 일본에서의 치료에 희망을 걸었던 아버지는 양도업을 그만두고 귀국을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히로시마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골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받아 다행히 절단은 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구했다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13세 때 그 아버지가 타계했다. 미스루 가와카미는 15세가 되자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일본에 남겨둔 채 집안 살림을 돕고자 하와이로 떠났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여 기반을 잡고 목탄 제조업의 일도 그럭저럭 궤도에 오르자 타계한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못한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저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는가. 그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보은의 길을 찾아 미스루 과학하미의 종교 행각이 시작되었다. 남이 권하는 대로 황대 신궁의 신차를 비롯하여 온갖 신을 섬겼다. 기독교 교회에 가서 목사에게 타계한 부친을 신앙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도 있었다. 목사는 구제됩니다 라고 단언했지만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다그치자 갑자기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목사의 대답은 애매했고 그는 낙담하여 돌아왔다. 그런 그가 신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일본에 있던 어머니의 입회에 있었다. 어머니는 학회 출판물을 그에게 보내주었다. 거기에는 그릇된 종교야말로 불행의 원인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날카롭게 타종을 파절하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면서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거다. 학회가 말하는 건 정말일지도 모른다. 그는 어머니를 하와이 여행에 초대했다. 어머니를 만나 자세히 신심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입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마사키 나가야스를 만나 신심을 시작했던 것이다. 신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맺었다. 니시렌 대성이는 법화경을 신봉하신 대선은 자신이 부처가 될 뿐 아니라 부모도 부처가 되시었다. 어서 1430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들인 당신과 돌아가신 아버지 모두 성불하여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신심을 끝까지 해가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가슴을 펴고 말하는 신심을 관철했을 때 아버지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미스루 과학하미는 자신의 마음을 뒤덮은 안개가 거치는 심정이었다. 다시 두세 명의 질문에 답한 후 신씨는 말했다. 오늘은 일본의 학회 활동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가져왔으니 그것을 봅시다. 이 슬라이드는 멀리 일본을 떠나 있는 동지에게 학회 새로운 전진의 고동을 전하려고 신시가 세교신문 편집부장인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었다. 아키즈키가 슬라이드를 조작하며 설명했다. 그동안 신이치는 동행 간부들이 작성한 인사안을 토대로 지구를 결성하는 인사를 검토했다. 부이사장 주조 기요시를 비롯한 동행 간부의 인사안으로는 여자부 지구 책임자의 이제까지 해외부와 연락창구 역할을 해온 나가타 유미코가 올라 있었다. 또 남자부 지구 책임자는 서만을 견학할 때 차를 운전했던 청년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부장과 지구부인부장은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말했다. 지구부장은 저 리키시로 하자. 그는 일본어는 그다지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가 뛰어나다. 앞으로는 일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심하게 될 테니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요건이네. 또 일본과 미국의 틈새에서 고생해온 그는 인종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하와이를 이끌어가는데 적임자가 아닐까? 게다가 그는 인품도 좋다. 모두 다소 불안함을 느끼는 듯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별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구 부인부장은 어떻게 할까요? 부인부장은 기요하라 가스가 물었다. 아까 일본에서 지구 부인부장을 하고 있는 리키씨의 부인이 얼마 있으면 하와이로 온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 부인이 오면 지구 부인부장을 부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공석이라도 괜찮다. 서둘러서는 결코 안 된다. 슬라이드 상영이 끝나자 신이치는 지구의 결성을 발표했다. 오늘 저는 이 하와이의 지구를 결성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순 모두 멍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동지의 수도적은 하와이에 지구를 만든다는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와이는 세계 광선유포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또한 이번 세계 평화여행의 제일보가 새겨진 광포의 역사에 영원히 빛을 발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굳이 여기에 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자 비로소 환성이 터졌다. 지구부장은 리키씨에게 부탁드리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찬동의 박수가 울렸다. 가장 놀란 것은 히로토 히라타 본인이었다. 제가 지구부장입니까? 저는 신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히라타에게 야마모토 신이치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지구부장을 부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지구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강한 일념을 갖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의 상담을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전원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진지하게 기원하고 활동한 만큼 하와이는 발전합니다. 또 그것이 전부 당신의 공덕과 복원으로 바뀝니다. 역도산이라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레슬러입니다.
리키 씨도 그에 지지 않는 세계 제1의 강하고 훌륭한 지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히라타는 앞으로 자신이 담당할 무거운 책임에 전신이 떨리는 듯 했지만 신이치의 격려는 그 이상의 용기를 솟구치게 해주었다. 그의 눈은 투지에 불타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 하면서 한 청년이 일어섰다. 토니 하라다였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라다군 또 가버리는가? 신이치는 하라다에게 미소 지어 보였다. 예, 하와이 섬으로 돌아갈 비행기 시간이 되어. 그런가? 자네 생에 잊을 수 없을 거네. 그런데 자네에게도 남자부 반장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떤가? 예? 일본에서 반장이라면 100명 정도의 부원이 있지만 자네에겐 한 사람도 없다. 그래도 반장은 반장이다. 그런 자각으로 자네가 자기 힘으로 반을 만들어가는 거네. 그것이 진짜 학회 조직이야. 도자 선생님은 청년이여 혼자 서라. 두 사람은 반드시 서고 세 사람이 또 따르리라 는 말씀을 하셨다. 그 정신으로 싸우는 것이 학회의 참된 청년이다. 앞으로 자네가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나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도 계속 지켜보겠다. 승리하자 인생에. 절대로 자기에게 지지 말고 나를 따라오는 거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라다의 뺨은 홍조를 띄었다. 그럼 조심해서 가게. 정말 고맙네. 또 만납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하라다를 배웅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대강의 인사를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은 일본과 하와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곳은 엎어지면 코다울 곳입니다. 앞마당과 같습니다. 지금은 제트기가 취향하니 7시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쓸쓸하게 느끼거나 외톨이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복원을 쌓아 가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일본에 갈 수 있는 경해가 되는 겁니다. 저도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몇 번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상하의 낙원으로 바다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하와이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의 과거 역사는 결코 행복으로 가득 찬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1인 여러분에게는 쓰라리고 슬픈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숙명을 전환하려고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자로서 대단히 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명과 긍지를 가슴에 품고 누구한테도 신뢰받는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가는 것이 홍교로 이어지며 그것이 확대되는 가운데 광포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행복의 큰 꽃봉오리를 훌륭하게 피워가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다시 만납시다. 대부분의 멤버들은 약 일주일 걸려 하와이에 배로 건너와 일본과 바다를 두고 멀리 떨어진 별세계라는 생각이 강했다. 하와이는 앞마당이라는 지도는 일본을 잃지 못해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일변시켰다. 스스로의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강하며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모두 눈이 번쩍 뜨이는 심정이었다. 이제까지 고독에 빠져 괴로워했던 자신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구석구석 비애로 채색되던 산과 바다마저 희망과 광채로 반짝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멤버 입장이나 처지가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변한 것은 틀림없었다. 그 무형의 일념의 변화가 각자의 경애를 바꾸려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전원과 악수를 나누고 존귀한 물자인 보우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의 인생을 걷기를 기념하면서 회장을 뒤로했다. 차창에서 본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저녁해가 너무도 아름다웠다. 한편 토니 하라다는 하와이 섬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 밖으로 새빨간 저녁해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도 결의의 불꽃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젠 내 스스로에게 지지 않겠어. 난 젊은 불법의 지도자다. 학회의 남자부 리더인 거야. 그는 하와이 땅에서 광포에 살아가는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20여 년이라는 우여곡절로 가득한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토니 하라다는 요코하마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4살 때 아버지를 결핵으로 잃었다. 아버지는 하와이 섬에서 태어난 1인 2세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남은 가족을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으며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양자로 가야만 했다. 한 입 덜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남의 집을 전전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느 집에서나 노동력으로 일할 것을 강요당해 아이 보기, 물 깃기, 장작 패기 등
언제나 배고픔과 졸음에 시달리며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괴로웠던 것은 톤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아 미국인이라고 불리며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었다. 돌에 맞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슬펐다. 그리고 자신을 내팽개친 어머니를 원망했다. 하라다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선을 탔다. 일은 언제나 위험이 뒤따랐다. 1954년 17세 되던 가을 큰 고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이칸 연락선 도야마루가 침몰하여 사망 행방불명자 천백 수십 명을 낸 저 태풍 15호를 만났던 것이다. 어선은 나뭇잎처럼 큰 파도에 휩쓸려 승무원은 모두 죽음을 각오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만약 무사히 돌아간다면 배 타는 걸 그만두자.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만나보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어선 타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약 10년 만에 어머니와도 대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한테는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도 잠시 동안 함께 살기로 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릴 때 살았던 요코하마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 집과 함께 조금 남아있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던 것이다. 맞이하러 나온 것은 한 부인이었다. 그녀는 이 집을 구입했을 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아직 어렸던 하라다도 기억하고 있었다. 부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머, 톤이구나. 그녀는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그 부인은 학회원이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불법 이야기를 들었다. 숙명의 전환이라는 말에 마음이 동요했다. 또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성의를 다하여 이야기해주는 진심 어린 따스함이 뒤틀어진 하라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런 입회하여 남자부 활동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짐 속에서 엽서 한 장을 발견했다. 백부가 보낸 편지로 그는 하와이에 백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백부에게 편지를 보내자 답장이 왔다. 편지는 하와이에 와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일본에 미련 따위는 없었다. 이윽고 여권을 손에 넣어 하와이로 가게 되었을 때 하라다는 남자부 선배에게 이끌려 학회 본부를 방문했다. 2년 정도 전의 일이었다. 거기서 청년부 실장인 야마모토 신씨를 만나 하와이행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하와이 섬에서 백부가 경영하는 식품 도매상에서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쫓겨 충분히 쉴 수도 없었다. 하와이에서도 신심에 진력하려 했던 결의는 순식간에 퇴색되고 말았다. 소개자인 부인이 매번 보내주는 세이쿄 신문과 일본에 있는 남자부 선배의 소식만이 그의 신심의 양식이었다. 회장 일행의 하와이 방문도 그 신문과 선배의 편지로 알았다. 편지에는 자네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만남이 될 거네. 반드시 회장 일행을 맞이하게 라는 글이 있었다. 일본에서 신치에게 격려까지 받은 하라다이지만 만족스러운 근행도 못했기 때문에 마중이라도 가지 않으면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백부에게 무리하게 부탁하여 휴가를 받고 하와이 섬에서 호놀루루 공항으로 환영 나온 것이었다. 지금 하와이에 오고 나서의 일을 돌이켜보니 하라다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선생님은 그런 내게 회장 취임의 기념 메달까지 주셨어. 뜨거운 환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는 느꼈다. 청년이여 혼자서라고 하셨다. 나도 싸우겠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결의로 흘러넘쳤다. 그것은 하라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임명을 받은 멤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기분이었다. 밤이 되자 좌담에서 임명된 지구 간부가 야마모토 신이치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왔다. 깊은 피로감이 엄습해왔으나 신이치는 오히려 좌담회 때 이상으로 힘을 기울여 멤버를 격려하고 지도했다. 모종을 심어도 물이나 비료를 주지 않으면 그 모종은 곧바로 시들고 만다. 그는 하와이 지구라는 모종이 늠름하게 자라나기 위한 양분을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지구부장이 된 히로토 하라타에게는 심야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에 임했다. 그는 하라타를 데리고 호텔을 테라스로 나왔다. 테라스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신이치는 생활의 문제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걸쳐 어드바이스를 했다. 리키 씨,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선 중요한 건 자신의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일체의 기반입니다. 그를 위해
당연히 남보다 곱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끝까지 불러 지혜를 발휘해가는 겁니다. 광선유포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여 그를 위한 실증을 보이자고 일에 성공을 기원했을 때 저절로 승리의 길, 복운의 길이 열려가는 겁니다. 히로토 하라타는 눈동자를 빛내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신이치는 확고한 반응을 느끼면서 간부로서 신심의 자세를 말해갔다. 바다에는 둥근 달이 어슴푸레한 그림자를 들이오고 해변에는 파도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은 지구부장으로서 나와 함께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살아주십시오. 사회인은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며 사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의 많은 고뇌를 껴안으면서 벗을 위해 법을 위해 광포를 위해 살아가는 건 확실히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모두를 위해 고뇌하고 기원하며 싸우고 있는 자체가 이미 자신의 경애를 타고 넘어 위대한 인간혁명의 돌파구를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조직이란 중심자의 일념으로 어떻게든 바뀌어가는 법입니다. 모두를 위해 항상 투쟁하는 리더에게 사람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문명리가 목적이라면 사람들은 어느 사이인가 그 본질을 간파하고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하라타에게는 마른 모래가 물을 흡수하는 순수한 구도의 숨결이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하라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당신을 지구부장으로 임명한 건 저입니다. 당신이 패배하면 제가 패배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마음껏 싸워주십시오. 예, 싸우겠습니다. 하라타는 신이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답했다. 달빛 속에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빛났다. 하와이는 이제 되었구나 하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달이 비치는 바다에는 한 가닥 은빛길이 떠올라 있었다. 혼신의 힘을 짜내지 않고는 사람을 육성할 수 없다. 생명에서 말하는 진심과 정열의 분출만이 인간을 촉발하고 인간을 육성한다. 달빛 아래의 대화는 심야까지 계속되었다. 신이치가 방으로 돌아오자 동행 간부들도 각각 하와이 멤버와 간담하고 있었다. 멤버가 돌아갔을 때는 이미 밤 12시가 지나 있었다. 그때부터 일행은 신이치를 중심으로 간담 중에 거론된 요망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3일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일행은 아침 7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공항으로 향했다. 호놀룰루 공항에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웅하러 나와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신이치는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회 본부 앞으로 그림 엽서를 썼다. 지금부터 지도를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없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머리에는 잠시도 일본의 일이 떠나지 않았다. 신이치가 그림 엽서를 쓰고 있자 하와이 멤버가 서적이나 색지 등을 손에 들고 그의 주위를 에워쌌다. 선생님, 무언가 기념이 되는 말을 적어주세요. 신이치는 망설였으나 멤버의 얼굴을 보고 무엇이든 하자고 생각했다. 모두 기뻐해 주신다면 쓰겠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염원하면서 차례차례 펜을 잡았다. 탑승 시간까지 총각을 아끼며 격려는 계속되었다. 신이치 일행이 탄 유나이티드 항공 98편이 호놀루루 공항을 출발한 것은 거의 아침 9시였다. 세계 광포의 첫 페이지를 연 하와이 방문은 불과 30여 시간의 체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의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여명을 알리는 평화의 오길은 떠올랐던 것이다. 신인간혁명 제1권 오길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지콘이었습니다.